잘 웃어주는 학생.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는? 고민할 필요 없이 다 F 주면 되겠네요. 출티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쟤는 오늘 학교 나온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 물론 이제 뭐 열심히 하는 학생이나 뭐 질문을 굉장히 적절한 질문을 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좋다는 말이 뭐 개인적으로 선호한다 그런 거라면 그렇지는 않아요. 대학생으로서 좀 열린 자세를 가진 학생. 되도록이면 열린 자세를 갖고 뭐든지 좀 해보려고 하고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모르던 것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좀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학생을 예뻐라 합니다. 수업 시작할 때 핸드폰 끄는 학생이요? 시선을 여러 군데에 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의 그 저의와 그 배경의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뭔가 집중하고 있고 몰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확 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업 때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죠. 학생들은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좀 애착이 가는 학생은 제가 뭐 유머를 했을 때 잘 웃어주는 학생.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출티지. 출티는 범죄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많이 잡아봤어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는 건 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망을 가면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맙시다. 학생들이 다 그냥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좋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자는 학생도 뭐 전날 뭐 굉장히 뭐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제 강의가 너무 재미없다거나 뭐 그렇게 잘 수도 있는 거니까. 출티요. 왜 굳이 왔으면 그냥 앉아있지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는? 그것도 나름의 부지런함의 표현일까요? 일단 출티한 학생이 문제적이죠. 예, 자는 학생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출티는 기본적으로 약간 속이려는 의도가 있거나 속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문제적이죠. 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더 문제 있는 학생은 출티하는 학생.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당연히 특별한 이유가 있죠. C도 아니고 F도 아니면 D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D를 받아야 하니까 주는 거예요. D를 주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다. D를 주는 우리 마음도 아프다. 그러나 줘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너무 심각해서, 근데 F는 좀 심한 게 아닌가, D를 줘도 되나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이유를 생각해서 고민해서 이제 D를 주는 경우는 있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다 F 주면 되겠네요. 네. 저는 사실 이 마음을 좀 이해는 못하겠거든요. 그 D를 줬을 때는 그 학생은 정말 졸업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성실했어서 그냥 D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F를 주면 졸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긴 했어요. F를 주는 기준은 아주 선명합니다. 근데 F를 줄 수 있는 기준은 아닌데 내가 너무 강조했고 이미 예상 문제를 냈고 많이 가르쳐서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다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적지 못하거나, 그 태도 자체가 이거는 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은 아니구나, 또 꼭 그렇게 뭐 문제적이거나 미워서 D를 꼭 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학생들 사이에 편차도 줘야 되기 때문에 D를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D는 그렇게 많이 주질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할 수 없이 D를 주고요. 근데 F는 그냥 안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에만 줍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과를 갔다 사실은 문과로 바꿨는데 그냥 안 바꿨더라면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엔지니어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좀 철학
지적인 취미를 갖고 있는 인지니어가 되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하나는 교양서 읽는 걸 제가 좋아해서 그런 교양 만화 같은 거 그리는 좀 병맛계도 많이 섞어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뭔가 교육적으로는 했을 것 같아요. 뭐 학원 선생님이든지 학교 선생님이든지. 학자가 아니었다면은 그 드라마나 영화의 그 대본, 시나리오를 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번역 쪽에 프리랜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조금 더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잘했죠? 잘했어요. 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가 좀 그런 질문인데, 그냥 졸업할 때 이제 순만큼 라운드에 받았으니까 못했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네. 너무 대답이 빨랐나요? 내가 더 깊이 알고 싶은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그 지식을 쌓아가는 그게 잘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한 80점? 집중적으로 공부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대학에 딱 갔을 때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경험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공부보다는 경험을 쌓는데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학생들은 정말 너무 훌륭하고 지금까지 아주 만족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더 만족스럽게 될 것 같아요. 오,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문과대학과 어떤 다른 대학을 비교한다 그런 거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만족합니다.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비해서 제가 좀 모자라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나는 저 나이 때 저 학생보다 더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 이런 저에게 오히려 그 귀감이 되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한 8점을 받을 선생이고 저는 학생들한테 한 9점 주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더 후하게 드리고 싶어요. 10점. 문과대까지는 모르겠고 사학과 학생들은 10점이죠. 10점 만점에 10점인데 11.5? 학생들마다 다 개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학생이 뭐 점수가 높고 그렇게 낮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경희대 국어문학과는 다른 대학 국어문학과랑 다른 그 전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졸업하신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 자기만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이름 있는 그 선배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어떤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성적인 국문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졸업생 중에 통역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한 통역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경희대 이 응용영어통번역학과 학생이 수석을 하고 있어요. 또 그쪽 대학원 교수님들 뵙는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다 경희대 학생들 굉장히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또 이게 다른 나라의 어떤 문학 작품들을 정말 깊이 읽으면서 좀 더 그 인식의 지평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영문과가 짱입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우수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미관 학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학과는 전공이 4개 있거든요. 모든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이렇게 말해도 전혀 부끄럽거나 아쉬움이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훌륭한 연구자들이신데 사학과가 제공하는 수업은 정말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배워갈 수 있는
인문학도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보람 있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배웠다고 얘기해 줄 때 졸업생 한 명이 연락해가지고 수업에서 되게 감명을 받았었다. 그래서 자기도 가르치는 쪽으로 이제 진로를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정말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뭐 당연히 그 제가 가르칠 결과로 이제 학생들이 뭐 많이 잘 호응하고 많이 배웠다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죠. 제가 그 나이대에 내가 저렇게 살았던가, 나보다 다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 저의 거울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맞아, 나도 저때 저 고민했었고 저때 저 어떤 장애에 딱 부딪혀서 힘들어 했었지. 저 학생은 저걸 넘어서고 있구나.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요것만은 꼭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텐데, 수업을 통해서 그것이 잘 이해된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럴 때 정말 희열을 느끼고, 수업은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기억이 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기쁘죠. 그럴 때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유명한 그 뭐 자연과학이나 뭐 자연과학 쪽에 저술 가지고 보면 뭐 리처드 도킨스라든가 뭐 에드워드 윌슨이라든가 뭐 칼 세이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이렇게 얼굴을 이제 못 마주치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 있는 어떤 카메라 너머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이란 인식을 오히려 덜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좀 이제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문학이 요새는 정말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꼭 학문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삶의 시작에 인문학이 있고, 삶을 다 살아낸 사람들이 결국 자기와 자기 삶과 자기가 맺었던 관계와 그리고 또 자기가 해냈던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결국 인문학이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좀 기본을 탄탄히 닦고, 그리고 그런 필요한 지식들을 닦은 다음에 거기 위에 나름대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공부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학생들한테 제가 매 학기 학생들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학생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은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인데,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점잖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점잖다는 사실 젊지 않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점잖을 때가 있어요. 벌써 위축되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거나 그럴 때 학생들이 점점 점잖아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젊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20대에 실패했다고 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내가 망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열정을 투자해서 소위 말해서 밈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얗게 불태웠어 할 정도로 할 만큼 그런 걸 찾으세요. 그러고 나면 다 해결됩니다. 점잖아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하고 여기 왔는지보다
앞으로 4년 동안 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혀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쑤시고 다니고 모르면 질문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가 4년 후에 어떤 미래로 나갈지 이런 것들을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서 우리 힘든 시기 잘 이겨나가면은 분명히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하도록 해요. 네. 그리고 새내기들 입학 축하합니다.